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해 네 문자 찌뿌둥한 한 줄을 보낸 얼마 나눈 주말 5일이 숨가쁜 직장생활에 어제 다투도 만나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서로 아껴줘 난 알아 넌 좋아하지 오글거리는 표현 역겨웠어 많이 근데 진짜 했다고 노력 지금도 하는 중 그러니 되지마 공시렁 딴 년들한테 친절하다 의심받는 건 싫어 가끔 우린 서로 괴롭게 하는 걸로 짜증나게 하는 걸 즐기는 듯 하지만 별로 남는 게 없는 일은 이제 줄여가자고 근데 너 화내고 짜증내도 이쁘다고 귀여운 척하면 진짜로 귀여운 여자 치아에 먹던 게 껴도 정 안 떨어지는 여자 간단하게 말해 넌 뭐래도 lovely 널 만난 걸 감사할 수 있길 바래 영원히 Yes sir I wanna be your love 좀 더 가까이 다가와줘 my sweet love 벌써 이만큼 커진 내 마음을 너는 정말 모르니 One love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길 바래 난 Promise that you're my real love 잠깐만 자 이제 수업해야 됩니다.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영국 혁명 배웠고 프랑스 혁명 배웠죠. 마지막입니다. 미국 혁명. 자, 미국 혁명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영국 식민지였는데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는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미국 혁명의 과정과 결과. 그다음 핵심 키워드는 보스턴 차 사건, 미국 독립선언,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영국 혁명할 때 설명했었죠. 스튜어트 왕조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청교도들을 박해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대륙이었던 북아메리카로 영국인들이 이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 이게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하는 최초로 이주할 때 탔던 배가 이 메이플라워호고 1620년 우리나라는 한창 임진왜란 끝나고 전쟁 수습할 때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이제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직업이나 어떤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했던 이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인들이 가면서 만들어진 식민지가 이 미국 동부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이고 초기 아메리카 대륙 내에 영국 식민지가 13개 주가 건설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뉴가 붙어있죠. 이 뉴는 다 여러분 다 영어 단어 알다시피 새로운이죠. 새로운.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 다 영국에 있는 명칭인데 새로운 요크, 새로운 저지, 새로운 햄프셔다 라는 뜻입니다. 인증샷. 자, 여기가 영국의 요크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요크 지방 이름을 따서 뉴요크 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 이름이랑은 이름만 똑같고 하나는 도시고 하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 뉴저지 주입니다. 뉴저지 주. 역시 저지는 여기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섬 이름. 그래서 뉴저지가 되었다라는 점. 여기 역시 뉴햄프셔 주입니다. 여기는 잉글랜드의 햄프셔 지방이고 역시 이 지방의 이름을 따서 뉴햄프셔 주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명칭에도 미국이 원래 영국으로 이주해왔던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라는 게 이런 명칭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햄프셔 지방, 남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 사우스햄프턴이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이 햄프셔 지방의 팀입니다. 영국 축구팀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 영국 식민지에 대해서 본토에서는 이 별다른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영국 식민지라는 점만 이 확인해 두고 있었는데, 자, 이게 점차 영국이 이 식민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오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식민지, 이 영국 식민지 땅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 비용을 자꾸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 비용을 자꾸 식민지에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인들이 쓰던 차나 설탕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민지인들이 왜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느냐,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라는 식민지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때 다 하나같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권리청원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권리장전에도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는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내세우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식민지인들의 대표들이 의회에 참석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들은 세금의 부과에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당시 이 구호입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라고 해서 식민지인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라고 본국에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는데, 본국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식민지면 그냥 돈 내라,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 대표들까지 의회에 참석시키느냐 라고 해서 여기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는데, 제일 최초로 불붙게 되는 사건이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배는 보스턴에 정박해 있던 영국 상선입니다. 영국 상선. 이 영국 상선에 당시 아까 선생님이 앞 페이지에서 차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인디언처럼 보이죠? 사실 인디언이 아니라 이 미국 식민지인들이 인디언으로 변장을 한 뒤에 이 영국 상선에 올라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차 상자를 다 바닷속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 붙은 차 안 먹을 거다, 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 본토에서는 이 아메리카의 항구를 봉쇄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식민지인들이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대륙인들만의 어떤 의회죠. 이 대륙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뭐냐면, 영국과 무역을 중단하고 영국 의회를 부정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방금 봤던 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한 그림, 굉장히 수능이나 다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사진이고, 역시 선생님이 기말고사에 이 사진을 출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회의에서 이런 사건이 결정되고 나서 이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영국군과 식민지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군을 이끌게 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됩니다. 나중에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는데 1976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주요 내용들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자유와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에게 부여받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런 조항을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연권. 자, 그리고 이러한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인간들이 조직하게 되는 거고, 이 정부의 그래서 권력은 이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정부가 이런 목적을 침해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를 세워도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자연권이라 부르는 조항이고, 이 밑에 거 저항권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영국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침해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점이 여기에 미국 독립선언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 전투에서는 당연히 식민지군이 밀립니다. 압도적인, 나중에 여러분 배우죠, 나폴레옹까지 꺾는 이 영국군이라고 했죠. 자, 근데 초기에 식민지군이 밀리는데 이때 다른 유럽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줍니다. 왜 도움을 주냐면, 이 너무나도 강력한 영국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도와서 식민지군을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군에게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게 1789년이고, 초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혁명의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라는 점. 공화국, 나라가 왕이 없는 국가죠. 이 민주공화국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 나중에 남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선생님이 서술형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입니다.